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간 IT 플러스 스마트 모빌리티를 읽다. 오늘 강의를 맡은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의 이인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모빌리티를 우리가 오늘 얘기하기에 앞서서 세 가지 포인트를 좀 보셔야 돼요. 왜 갑자기 2020년에 여기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느냐? 세 가지 포인트는 한국형 뉴딜, 테슬라, 그리고 2020 CES입니다. 한국형 뉴딜. 뉴딜 정책하면은 사실 우리나라 게 아니었었죠. 뉴딜 하면은 국가적으로 큰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정책이라고 할 만큼 국가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뭔가 산업적인 것들을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항상 나오게 되는 것들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뭔가 혁신적인 것들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한국형 뉴딜을 스마트 뉴딜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스마트 뉴딜이라고 하는 것처럼 IT에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이슈가 나왔어요. 근데 포인트가 하나 더 있죠. 뉴스 기사들을 보시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KB금융에서 2025년까지 5년이에요. 5년 동안 그린 뉴딜 부문에 9조 원을 투자한다. 그린 뉴딜. 스마트 뉴딜은 알겠는데 그린 뉴딜은 뭐냐? 그린입니다. 청정 에너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 나왔죠. 9조 원이에요. 그 바로 밑에 뭐라고 나왔느냐? 전망치를 훌쩍 넘은 실적 그린 뉴딜 질주하는 현대차라고 나왔습니다. 현대차 아마 주주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요즘 몇 달 사이에 주가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 그린카, 친환경, 모빌리티, 수소차, 전기차, 그러면 현대차 이런 연관관계로 가게 되는 것들이죠. 이뿐만 아니라 관련된 사업들은 앞으로 더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형 뉴딜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필요가 있고 자기의 기준에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관련된 내용들은 한번 훑어보시면서 이게 내 산업이랑 어떻게 연관이 될지 꼭 한번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스마트 모빌리티 하나의 핵심은 한국형 뉴딜입니다. 정부의 정책 중에 하나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쪽 산업이 더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 테슬라였죠. 테슬라 주주분도 분명히 보고 계실 것 같네요. 국내 테슬라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테슬라 나도 한번 사볼까라고 우리가 시작이 됐던 게 언제였느냐? 사실 코로나 이슈가 터지면서부터였습니다. 코로나 이슈가 터지면서 동학 개미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었고 삼성전자 주식을 모으셨던 분들도 있으신데 한쪽에서는 해외 주식 투자를 계속하셨던 분들도 계셨어요. 테슬라가 이제는 못 사는 주식이 돼버릴 정도가 됐죠. 100만 원을 뚫고 고공행진을 했었습니다. 급기야 이틀 전. 지난주에 무슨 소식이 나왔냐면요. 끄떡없다. 테슬라 4분기 연속 흑자 행진이라는 얘기 나왔어요. 야, 작년 이때쯤에 스마트 모빌리티를 제가 얘기했었을 때는요. 이거 생각도 못 했던 겁니다. 테슬라는 항상 어떤 이야기를 들었었냐면은 차가 늦게 나온다. 앨런 머스크가 항상 좀 뻥을 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어요. 언젠가 주가가 떨어지겠지. 곤두박질 쳤다가 롤러코스터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4분기 연속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S&P 4 지수죠. 500 지수. 여기 편입 조건을 만족시켰다는 얘기가 나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을 대표할 수 있는 주식에 들어갔다. 앞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본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테슬라는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하고 하지만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의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식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더 올라갈지 아닐지는 장담은 못하겠죠. 하지만 분명 뭔가 변화가 생겼고 전 세계에서 다시 한번 테슬라를 주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2010년도 6월달,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테슬라가 상장을 했었어요. 상장했었을 때 테슬라의 주가는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얼마 정도 될까요? 테슬라의 주가 10년 전. 10년 전에 우리가 그때 샀으면은 지금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이 자리에 없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였느냐? 17달러였었습니다. 17달러에 상장을 했었는데 제가 최종 주가로 확인했었던 7월 25일에 보니까 조금 떨어졌어요. 떨어진 게 1417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정도로 주가가 올라가는 걸 본 거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매년 테슬라를 얘기할 때 어떤 얘기가 나왔었느냐. 기존에 완성차를 제조했던 곳들이 상처받았다. 왜냐면은 더 많은 수익을 보고 있고요. 더 많은 이익을 내고 있고 더 많은 종업원들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경험을 갖고 있었던 굉장히 많은 완성차 제조사들이 테슬라의 주가보다 떨어지게 됐던 겁니다. 이러니까 상처받는 거죠.
이게 또 가장 강력한 스마트 모빌리티를 이해하는 한 축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CES입니다. CES를 다녀오셨던 분도 계시고 뭐 저희 쪽에서도 1월 달에 CES 핵심 정리를 한번 해드리다 보니까 그때 보셨던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무슨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었느냐? 굉장히 다양한 혁신적인 걸 보여주는 게 CES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 해 동안의 IT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볼 수 있게 돼요. 다만 포인트는 진짜 많은 기업들이 나와서 IT 이슈를 보여주는데 이걸 만들었다가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청사진이죠. 그래서 한 50% 정도는 접고 들어야 돼요. 근데 다른 IT보다도 좀 독특했던 게 앞에 CES의 C자가 자동차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자동차에 관련된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올해는 좀 독특했던 게 두 개의 회사가 자동차가 아니라 다른 걸 가지고 나왔어요. 첫 번째는 도요타였죠. 도요타 하면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자동차의 상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도요타에서 자동차라든지 컨셉카를 들고 나오기보다도 예를 들고 나왔어요. 시티. 스마트 시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분 시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프레젠테이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굉장히 멋있게 해요. 이게 우리가 만들 겁니다. 앞으로 이런 도시를 만들 거예요. 좀 더 정리해드리게 되면은 후지산 인근에 만든다라고 합니다. 후지산 인근에 하나의 도시를 만들게 되는데 이 도시에는 자율주행차가 있고 퍼스널 모빌리티가 있고 로봇이 있고 스마트홈이다. 처음부터 인공지능이 작동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자동차 회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허황된 소리가 아닐 수 있는 게요. 2000년 말에 도요타 자동차 공장이 폐쇄를 합니다. 폐쇄하는 부지가 있다 보니까 여기를 쓰겠다. 그럼 누가 입주해서 살 수 있느냐? 도요타 직원분들이나 가족분들이나 관계된 분들부터 살 수 있는 테스트 베드 형식의 스마트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죠. 나오면 정말 기가 막힐 것 같아요. 다만 이슈 때문에 아마도 올해 말은 불가능하겠죠. 좀 더 뒤로 밀리게 될 거긴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포부를 볼 수 있는 게 CES예요. 그런데 이 도시 독특한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장표에 뭐가 나왔느냐? 지하가 나왔었어요. 우리가 살기 좋은 도시, 여행하기 좋은 도시를 생각할 때는 어떤 도시를 생각하나요? 여러분들 여행 가셔갖고 도시를 돌아다닙니다. 내가 정말 여행 다니기 좋은 도시는 여행이에요? 급하게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도시가 아닙니다. 내가 여행하기 좋다고 생각하는 도시는 보통 걷는 거죠. 걷기 좋은 도시, 차 없는 거리, 차가 없어야 돼요. 사람들이 살면 살수록 도시는 점점 더 많은 차량들이 있게 됩니다. 이 차량들 앞으로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택배도 있어야 되고 배달도 있어야 되고 지금은 뒤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전동 킥보드와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들이 넘쳐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도시가 복잡해지지 그 도시를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보였던 장표 중에 하나가 지하로 이동시킨다. 지하로 물류 로봇들이 다니게 만든다. 택배나 물류를 지하로 뺀다. 이야기를 하면은 지상은 편해지는 거죠. 이걸 보면서 기가 막히다고 생각을 한번 했었어요. 도요타의 생각 중에는 이게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자동차 하면 대표 기업 현대죠. 현대는 뭘 들고 왔느냐? 스마트 시티의 미래를 보여주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도심항공 모빌리티, 목적 기반의 모빌리티, 모빌리티 환승 거점. 이게 도대체 뭐냐? 현대 본사에 가게 되면은 진열을 해놨죠. 그리고 고향에 있는 스튜디오에 가면은 좀 더 볼 수 있는 조감도부터 시작해서 그쪽이 디자인 센터처럼 돼 있기 때문에 한번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걸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꿈꾸는 미래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오른쪽 위를 보게 되면은 뭐가 있죠? 에어택시죠. 택시입니다. 드론의 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게 날아가면서 서울에서 김포공항까지 20분 만에 갈 수 있더라. 25분 만에 갈 수 있더라. 이렇게 하늘길을 열겠다. 이게 더 자율주행차보다 빠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만드는 건 아니라 협업으로 해서 만들죠. 우버랑 같이. 자, 이거를 상용화를 2028년 정도로 잡았었어요. 물론 뒤로 좀 미뤄질 수도 있기는 해요. 이게 과연 먼저 나올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하늘에는 도로가 없잖아요. 도로도 없고 신호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율주행에 최적화가 될 수도 있겠죠. 오토파일럿 기능이에요. 두 번째, 땅에서 돌아다니는 게 목적 기반의 모빌리티라고 이야기를 하죠. 혼자서 다닐 수 있는 자율주행 셔틀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듣고서 지금 일이 끝나고 집에 가는 너무 피곤해요. 그럴 때 목적에 맞는 자동차를 부르시는 겁니다. 나는 가면서 좀 잠을 자고 싶어요. 그럼 침대차가 오는 거고요.
나는 가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일을 좀 하고 싶어요. 사무실을 갖춘 모빌리티가 오게 되는 것들이죠. 그게 한 곳에 만나는 기점이 허브다. 이 허브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탄생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CES에서 얘기했었던 것들, 바로 이게 포인트가 있는 거죠. 미래를 얘기하는데 자동차 회사들이 스마트 시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런 거 나오면 꽤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관건은 안정성 그런 것보다 관건은 우리가 멀미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관건도 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미래, 올해 이슈가 되는 거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이 세 가지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개념도 멋진 모습들이죠. 언제가 정확히 된다는 아닙니다. 되어져 가고 있는 모델 중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재밌을 수밖에 없는 게 저는 그렇거든요. 과거를 생각하게 되면은요, 과거에 전기를 누가 만들었지? 에디슨부터. 과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현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크게 바뀌어져 나가고 있는 그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를 조금만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변화의 중심에 우리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하고 제가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앞으로의 가장 큰 변화, 모빌리티입니다. 모빌리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물론 모빌리티를 나누는 기준은 다 다릅니다. 학자분들마다 다르고 저자분들마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퍼스널 모빌리티. 개인화된 탈 것을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는 자동차. 자동차에 큰 변화가 있다. 세 번째는 대중교통과 제가 기타 등등이라고 좀 표현을 했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에서 좀 더 확장해서 나가게 되면은 기차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철도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비행선, 비행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가게 되는데 그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내용이고 특히 드론까지 좀 큰 형태를 만드느냐 아니냐 이것도 시간이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핵심인 두 개의 포인트를 줄 겁니다. 자동차하고 퍼스널 모빌리티.